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모두 경선을 치릅니다. 미래통합당 경쟁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대 1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상인들은 손님 발길이 크게 줄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월세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온정의 손길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한 주민이 마스크 공급에 써달라며 대제 저금통을 놓고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20대 동물국회를 보면서 저를 소환했다, 환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게 혁신이기 때문에 그 혁신에 걸맞게끔 출마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대표로서 누가 부평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후보인가를 주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셔서 다음 주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평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유재홍 예비후보와 정유섭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을 두고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두 예비후보들을 취재기자가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부평갑 선거구 경선을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유재홍 예비후보가 그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처음으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역인 정유섭 예비후보도 지난 2월 4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병호 전 의원이 이제 변수로 작용을 했죠. 부평갑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인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정유섭 국회의원과 맞붙어서 아쉽게 패배한 바 있죠. 네. 그런 문병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부평갑 출마를 좀 희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인 정유섭 국회의원이 있는 만큼 경선은 피하고 싶다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앙당에서도 경선을 결정하기까지 참 많은 이런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문병호 전 의원은 영등포 갑에 공천을 했고요. 부평갑은 유재홍 예비후보와 정유섭 예비후보의 경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경선에 나선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들을 한 분씩 살펴볼 텐데요. 이재필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죠. 먼저 유재홍 예비 후보입니다. 부평 십정시장에서 미래통합당 유재홍 부평갑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 유재홍 예비 후보는 등짐 펌프를 메고 방역 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보수를 강조하며 낡은 보수의 틀을 부숴야 한다고 강조하는 유재홍 예비 후보. 유재홍 예비 후보는 20대 국회를 동물 국회로 표현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그 젊은 정치, 또 혁신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 부평구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관점과 포인트에 맞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부평 구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걱정, 또 우리 건강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이재필 기자, 유재홍 예비 후보의 이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유재홍 예비 후보의 슬로건은 젊은 보수입니다. 예, 그 48살의 젊은 정치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7대 인천시 의원을 역임했고요. 현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전통시장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요. 그 봉사 시간을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시간은행제, 그리고 부평 청년문화지구 지정, 부평 미군부대와 삼보급단의 종합복합개발, 그리고 부평 지역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르네상스 사업 등인데요. 청년 지원 관련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이 주요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유섭 예비 후보의 영상 함께 보시죠. 부평 종합시장에서 미래통합당 정유섭 부평갑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만난 정유섭 예비 후보.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방역 활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유섭 예비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힘 있는 보수 대표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보건 측면에서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뭐 야당 심판이냐 정부 심판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현 상황을 보시고 저 현 정부를 심판을 해서 보다 발전된 또 나은 부평,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정유섭 예비 후보의 이력도 좀 살펴보죠. 네, 정유섭 예비 후보의 슬로건은 경제는 밥이고 안보는 집이다입니다. 경제와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정유섭 예비 후보, 현재 부평갑 국회의원이죠. 현역인데요. 네. 과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냈습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요. 7호선 급행 노선 신설, 그리고 군영철도를 활용한 부평 트램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그리고 부평역 수도권 교통 허브 조성 등인데요. 현재까지는 교통 공약만 발표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경선 후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3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100% 국민 경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10일 늦은 밤이면 경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부평갑 경선 후보들 살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골목 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계양구 사회적 경제기업 살리기 운동본부가 5일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출범식은 열지 않았는데요. 본부에는 계양구 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생단체와 지역의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참여했습니다. 본부는 캠페인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현재 계양 지역에는 약 30개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6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화폐 할인 혜택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김포페이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올려 적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오는 3월까지만 이번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혜택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배달 음식 역시 김포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 곳곳이 멈춰섰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 누구보다 타격이 큰데요.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혜택을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취재기자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정아 기자, 부천시에서도 이 지역화폐인 부천페이의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혜택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인센티브 혜택보다 더 늘려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부천페이도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까지 대폭 늘리면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부천시의 계획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천페이 인센티브가 3월부터 지금은 5월까지로 계획돼 있고 아마 정부가 7월까지 연장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6%에서 10%로 상향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부천시에서는 지금 행안부에 건의해놨는데 그거보다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더 주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제안하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말 소상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과거 같이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필요에 맞게 또 소상공인들 형태에 맞게 맞는 정책들을 지금 좀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요 사태가 진정됐을 때 저희가 지금은 거의 아무리 저희가 정책을 내놔도 통하지 않는 수준에 있고요. 좀 사태가 진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대한 좀 버텨주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덕천 부천시장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부천페이의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부천시의 지역화폐인 부천페이의 캐시백이 이달부터 10%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부천페이 평소 캐시백은 6%인데 명절에만 10%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역경제 비상이 걸리면서 지금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천페이의 충전 한도가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을 충전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부천시는 이 계획을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인센티브 혜택이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네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이 도움이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혜택도 이게 써야 혜택인데 사용을 안 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아쉽게도 현장에서 아직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음식점을 비롯해서 전통시장, 기존에 이제 지역화폐가 많이 쓰였던 곳에 좀 다녀왔는데 네. 분위기는 예상보다 좀 냉담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이제 나와서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페이백 혜택만 이게 높게 잡으면 뭐하냐. 실제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네. 자영업자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유입이 안 되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피부로 체감이 안 되는 거죠. 혼자 일을 해도 안 되는 상황. 지금 임대료고 뭐 나가는 것들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사용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 자영업자들은 당장 너무 힘들고 사실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자체 역시 지금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된 이후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천시 말고도 인천시와 김포시도 각각 지역화폐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이 비상체제에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실제 거두는 효과가 어떨지 보려면 현재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부터 빨리 종식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혜택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부평구가 코로나19 인천 지역 8번째 확진자의 근무지를 공개했습니다. 근무지는 부평구 길주로 49번 길의 셀턴 43도 스킨앤바디 피부관리실인데요. 부평구는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자진 신고를 요청하기 위해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이곳을 방문한 시민이 있다면 부평구 보건소로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한 부평구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정성이 담긴 돼지 저금통을 몰래 기부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낮 12시쯤 한 50대 남성이 갈산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는데요. 그는 품속에서 돼지 저금통과 함께 편지 한 통을 꺼내 민원 업무 책상에 올려놓고는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를 떠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과 학부모들을 위해 코로나19 행동 요령과 예방수칙 다국어 번역본을 배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예방수칙 다국어 번역본은 어떤 취지로 준비를 하게 되셨나요? 네, 지금 우리 인천 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약 8,000명입니다. 그런데 각종 매체에서 지금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행동 요령을 우리 말과 글로 된 것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고민이 코로나19 행동 요령을 다국어로 번역해 배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 말까지 안 통해서 참 힘들었을 다문화 가정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번 번역본이 참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한글을 못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 번역본을 제작하는 데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게 됐나요? 네, 우선 이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하기와 같은 개인 위생만 잘 지켜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다문화 가정에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일단 표현을 했고 네.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 총 7개 국어로 설명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번역본 제작에 공립다문화학교죠. 인천 한누리학교도 함께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 한누리학교는 전국 최초의 초, 중, 고 통합 공립 다문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많은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평소 이분들께서는 다른 학교의 가정통신문 번역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네. 협조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안내문을 접한 이주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이주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로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사회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도 다른 분들에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참 물어보기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그 안내문이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가정에서도 예방 수칙에 잘 지키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천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얼마 전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께서도 바이러스로 인한 타인에 대한 경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 메시지를 시민 여러분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아이 그리고 우리 인천의 아이들입니다. 네. 앞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마스크 대란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미 신학기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내 방역 소독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 같은 방역 물품도 우리 학생 수 대비 기준 이상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는 학교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교육청에서 10만 장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금 남은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교를 모니터링해서 방역 물품 수급이 현황을 체크하고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걱정이 크실 인천의 학부모와 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 연기가 추가돼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학 이후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학 연기 기간 중이기도 한데요. 학생과 담임 선생님 간의 소통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생활 지도를 하고 무엇보다 걱정하시는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방을 지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겁니다. 이미 돌봄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돌봄 교실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후에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등에서도 전국적인 비상 상황인 만큼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돌봄 휴가나 재택근무, 연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돌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사회적인 합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